정봉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신뢰를 잃었죠, 정봉주가. 예, 뭐 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지 않게 보는 건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배운 것 같아요, 우리 김민석 대표가. 이게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동아줄을 내려주면은요, 예, 그 충성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아, 여러분 박용진 봤잖아, 박용진 이제 거의 끝났다 뭐 이렇게 됐는데 박용진한테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동아줄을 탁 내려주니까 뉴용진이 됐잖아, 뉴용진. 박용진이 뉴용진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미친 듯이 충성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정봉주도 지금 이제 거의 죽은 놈을 거의 이거는 정봉주는 그냥 놔두면은 죽는 거죠, 그죠? 놔두면 죽는 건데 이게 거의 뭐 지옥에 이제 그 문턱까지 간 사람한테 이제 동아줄을 하나 내려준 거예요. 야, 이거 한번 잡아봐. 그러고 김민석 대표가. 그래 정봉주가 이게 지금 완전히 똥통에 빠져가지고 지금 똥물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 예, 여기 똥물이 완전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줄이 내려온 거야 지금 줄이. 딱 내려왔어요. 딱 여기까지 이제 빠진 거 여기까지. 예, 충성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인간사 생리가 그래. 그래서 이거 죽을 놈들 살려주면은 예, 열심히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정봉주가 어떻게 맹활약을 하는지. 그리고 그 정봉주 씨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동영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민주당 TV 여기 이제 섭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촉법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섭외 요청이 오면은 야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니들 김민석 밀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 섭외가 안 된다고 그래 그 진행자가. 응?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린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어차피 섭외도 안 되는 거 제가 볼 때는 정봉주 아니 나는 뭐 방송은 또 역량이 있는 사람이잖아. 예. 그래서 그 정봉주 씨가 우리 정봉주 특보가 민주당 TV를 아유 그냥 딱 맡아가지고 낙곰수를 다시 이겨보겠다. 김용민이랑 만나 김용민. 딱 좋네. 김용민이랑 둘이 하면 되겠다, 그죠? 그 김용민 목사랑 그럼 낙곰수 멤버 둘이 이거 낙곰수 갈라치기죠. 낙곰수 갈라치기. 예. 털레방 갈라치기. 그래갖고 김용민이랑 정봉주가 민주당 TV라고. 그 다음에 김어준이랑 주진우가 뉴스공장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맞불을 놔 그냥 맞불을. 아주 재밌겠네. 예. 뭐 정봉주 그 특보가 그런 역할을 해도 예, 아주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EJ인 거죠, 그죠? EJ. 응? 서로 막 싸우게, 막 폭로하고 막 그제 옛날에 김어준이 했던 거 있잖아, 막 막 서로 폭로하는 거야. 거기서 그냥 막 김용민하고 정봉주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 김어준 특집. 맨날 김어준 뒷담화 까고. 민주당 TV인데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웃기려고 한 소리예요, 또 그걸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민주당 TV인데 거기서 김어준 뒷담화 까고 있으면 안 되죠. 자, 예, 김어준이 오늘 방송에도 어제 그 어딘가요? 뉴스토마토인가? 아무튼 뭐 여론조사 하나 나왔는데 38%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자신의 이제 꿈이 이루어진 거죠. 아 이게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상황인 것 같아. 나름 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이재명 그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떠들면서 방송을 하잖아 김어준이.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떨어져야 김어준이 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쵸? 응?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떨어져야 지지율이 떨어져야 김어준이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와. 당대표 선거 끝나니까 지지율이 막 높게 나와. 그러면은 김어준이 한 말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잖아. 그럼 김어준이 죽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뻥쳤네. 그럼 김어준은 자기가 살려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뭐 바란다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가 살려면은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떨어져야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김어준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유시민도 그런 거예요. 유시민도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와.
그럼 유시민이 죽는 거잖아 지금. 어?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 유시민이 살고, 김어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 김어준이 살아요. 그리고 유시민이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 예. 혜태님, 박선원은 개장수 시형이 안 잡나 연기만 피우고 휴대 자료 다 숨기게 그때 잡으려고 이잼 가덕도 건도 묻었나? 이거 조사하고 있어요. 예, 다 확보가 돼 있어. 뭘 뭘 숨겨? 예. 아니 이미 뭐 다 이거 턴 게 다 나왔는데, 응? 그 박시영도 어디로 갔대? 뭐 휴가라고 그러는데 뭐 일주일이나 외신데요. 돈 벌어야지. 뭐 급하게 뭘 하러 가긴 간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숨긴다고 해봐야 뭐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 잘 하고 있으니까 그 너무 조급한 것도 좋지 않아요. 그죠? 응? 당에서 하겠다고 그랬으면 좀 믿어줘야지. 그죠?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으면 믿어줘야지. 큰 유튜버들이 그냥 자기 잘났다고 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자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기들이 그렇게 잘하면은 자기들이 직접 하든지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데 당을, 아니 김민석 대표하고 박선원 의원을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그리고 그분들을 못 믿으면 뭘 누가 그럼 제대로 그걸 수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줘야지 기본적으로는. 그 박선원이 맡아서 하는데 박선원 못 믿겠다 이래버리면은 그 박선원 최고가 누굴 뭐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 그리고 며칠 지났어요 지금. 아니 경찰이 수사를 해도 몇 달은 걸리는 건데 지금 일주일 됐어. 일주일 당대표 선거 끝난 지가.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그 TF 뭐죠? 그 무슨 TF 당원 그 하여튼 당원 그 TF 있잖아. 거기에 박선원 의원 임명한 지가 언제예요 지금? 이번 주에 임명한 거 아니야? 명단 나온 게? 아니 지금 임명된 지 뭐 2, 3일 지났어. 2, 3일. 근데 왜 그걸 저는 욕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좀 부안해동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아니 유튜버들이 뭔데 그 그럼 지들이 가서 수사를 하든지. 이러면서 자꾸 안 그래도 우리 당원들이 저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불신이 높은데 뭘 그렇게 잘났다라고. 아니 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뭐 벌써부터 뭘 안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떠들어대고 그럽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네, 인터뷰도 오늘 저기 어딥니까 저기 벌써 자료 확보 다 해서, 예, 그 자료 확보 해가지고 지금 그 법률적인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거는 이제 본인들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본인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이제 또 해당 법률위원회나 해당 위원회하고 또 협의를 해야 돼요. 예.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지고 다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 너무 또 그렇게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공격하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런 거 다 방송에 나온 거 다 확보하고 있지. 안 했겠냐고. 아이씨. 예? 그리고 그걸 다 공개가 돼 있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예? 자, 아무튼, 예, 김어준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다. 예, 참 아이러니컬한 상황인 거죠. 그 대통령님 지지율이 안 떨어지면은 김어준이 망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대통령 지지율이 안 떨어지면은 유시민이 망하는 상황이 됐어. 아니, 이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합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뭡니까?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골 때리는 일이 저는 벌어지게 될 거라고 보는데, 내년에. 지금 뭐, 누굽니까? 명태균이도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기를, 오세훈을 보내겠다, 뭐 이런, 뭐, 뜻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명태균도 보석으로 나온 상황에, 이제 오세훈은, 그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내년 봄에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에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면은 유시민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민석이 정청래가 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김민석이 이겼어. 그럼 유시민은 이제 망할 거라고 저주를 퍼붓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기면 안 되잖아. 그리고 김어준도 마찬가지예요. 유시민이 옳다고 그렇게 유시민을 응원을 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봐. 그럼 김어준도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무슨 뜻이 되냐 하면은 김어준이 서울시장 선거를 방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되면은 김어준은 서울시장 선거를 패배하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정부 세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본인들의 이제는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라고 구슬할 수밖에 없고 서울시장 선거도 지라고 구슬할 수밖에 없고 김민석 대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 확장 노선으로 가겠다라고 오늘 선언을 했잖아. 그러니까 유시민이 얘기하는 방향으로는 안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김어준은 유시민이 가라는 방향으로 안 가면 이재명 정부가 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 그 총선을 이겨. 그러면 김어준이 틀린 거잖아. 유시민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김어준이나 유시민이 살려면 앞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민주당이 무조건 져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져야 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렇게 안 되면 김어준이 망하는 거잖아. 아니 이런 상황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이 신났어요. 자기의 예언이 맞은 거죠. 대통령 지지율이 뭐 38%까지 떨어졌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얘기가 맞는다. 지금 이런 거예요. 오늘 방송을 아침에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김어준이 뭐라고 떠드는지 잠깐 얘기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뜻 보고 절한다. 속담 알죠? 애정이 생기면 그 감정이 관련 다른 사안에도 전이된다 이런 건데 다 이뻐 보인다. 그래서 좋게 해석하는 건데 네. 정반대 속담이 있어요. 이런 속담 들어본 적 있어요? 며느리 발 뒤축이 계란 같다고 흉본다. 정확하게 정반대 속담인데 들어본 적 없어요? 발 뒤축이 계란같이 생겨서 봐요. 매끄럽고 예쁠 거 아닙니까? 흠이 될 수 없는데 미우니까 그런 것까지 트집을 잡는다는 속담이에요. 두 개가 완전히 대꾸를 이룬 건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왼쪽을 안 챙겼다 그동안 이라는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수십 가지 방식으로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왼쪽이라니. 그러니까요. 본인은 왼쪽이 아니란 말인가? 네. 왼쪽이라니. 우리 진영이라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챙긴다니. 안 챙겨서 삐졌다는 건가? 마음이 떠나면 그 표현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타박하고 핀잔 주고 씹고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한테 100가지 방식으로 해보라고 그러면 100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이재명 지지자를 자처하던 분들이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왜 이렇게 나서서 비판을 하고 있는지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물론 유시민 작가 비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유시민 작가가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반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명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유시민이 이재명 정부 망하길 바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비평하면 안 됩니다. 유시민 작가는 그렇게 망하라고 기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그럴 수 있다고 비판적인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라고 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둘을 구분도 못하면서 무슨 비평을 합니까? 자,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여론을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죠. 저는 그 대목에 동의하는데 이 여론을 면밀히 살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임 지도부와 만나서 했다는 왼편 챙겨를 하는 건 표현에 문제를 삼을 게 아니고 대통령이 심각하고 위중하다는 상황 인식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부 위기이자 진영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또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자, 신났죠? 100가지 방식으로 트집을 잡을 수 있다. 뭐 일종의 협박하는 거죠, 지금. 저는 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예. 뭐 며느리 발 뒤축이 계란을 닮았다. 그럼 뭐 그게 이쁜 건데도 이쁜 것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100가지 방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반명으로 우리를 몰지 마라. 아니 유시민이 전망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가면은 망한다라는 전망을 했다. 망하라고 뭐 구슬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방향으로 안 가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실현적 예언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만약에 유시민은 진보 연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김민석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님은 중도 확장의 길을, 중도 실용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즉 유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김어준도 그 유시민의 전망이 맞는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고, 대통령 지지율이 유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가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대통령은 유시민이 원하는 길로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김민석 대표가 오늘도 확실히 오늘 강의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못을 박았어요. 당원들이 선택한 중도 확장의 길로 가겠다라고 못을 박았어.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유시민과 김어준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유시민 입장에서 보면, 김어준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 지금. 그럼 망하는 게 맞는 거지. 망해야 되는 거지, 그죠? 안 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명인 거예요. 그게 무슨 전망과 분석이야. 왜냐하면 이재명의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망이 아닌 거예요. 예측한 게 아니야. 분석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말대로 안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말대로 안 하면은, 이재명은 망한다. 내 말대로 안 하면은 민주당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지금 중도 확장의 노선으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만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김어준은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어준이나 유시민은 잘 보세요. 자기 실현적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실현해야 돼요. 자신들의 예언이 틀렸어.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지금 그럴 상황인가요? 유시민이? 대통령 지지율이 막 올라가. 중도 보수 확장해가지고 뉴 이재명들이 막 늘어나고 또 보수 인사들이 막 들어와. 그러면은 그거를 막지 않으면, 그게 망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망하는 거잖아. 그때 가가지고 유시민이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김어준이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럴까? 과연?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도 뭔가 역할을 하겠다 여기서. 역할을 하겠다. 자기 나름의 어떤 오늘 이 정도만 운을 띄운다. 앞으로 역할을 하겠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역할을 한다라는 건. 그 100가지 방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만들겠다라는 거지. 100가지 방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만들겠다.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 길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경고를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도록 내가 100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흔들어 보겠다. 이런 역할밖에 더 됩니까 그게? 그런 얘기밖에 더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의 중도 확장 노선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김어준의 기대하고는 달리 오늘 여론조사 물론 뭐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이 나올 때 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게 많이 떨어졌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었어요. 50%를 넘었습니다. 어떡하나? MBS 오늘 여론조사 발표됐는데 지난주보다 지금 갤럽하고 MBS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갤럽도 1%가량 오르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 오른 걸 놓고 이게 뭘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비과학적인 주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어준 얘기대로 안 떨어지는데? 지지율이? 털레반들이 다 등을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나?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에도 안 떨어졌어요. 김어준 얘기대로 하면은 45%가 등을 돌려야 되잖아. 유시민 얘기대로 하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 45%가 등을 돌리면은 야 절반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지지율이 절반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3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30%. 근데 50% 나오네?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자 숫자를 한번 놓고 볼까요? 요 데이터를 여론조사 세부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 오늘 MBS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시면은 자 50대 43이 나왔어요. 이건 뭐 낮은 지지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많이 높았기 때문에 이게 좀 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낮은 지지율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40대에서 61%, 50대에서 57%로 민주당의 이제 연령대로 보면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 50대에서는 여전히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60%, 57%에서 60% 가까이 나와. 그리고 흥미로운 게, 자, 70세 이상, 70세 이상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불리하죠? 더 높아! 우리 정금자도 인정한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47대 46이 나오잖아, 지금. 70세 이상에서도, 47대 46이 나와요. 그 다음에 60대에서도 뭐 1%가량 뒤지긴 하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자, 문제는 어디냐면은, 자, 지지율이 떨어진 배경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2030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2030 지지율이, 오히려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 20대, 30대가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 70대도 긍정평가가 더 높은데 미세하지만은 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에서 그죠? 2030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온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자 김어준 얘기대로 유시민 얘기대로 코어층이 빠진 게 아니잖아 지금. 뭐 코어도 일부 빠졌겠지. 털레반들이 막 날뛰는데 빠지겠죠. 근데 코어가 빠진 게 아니고 2030이 빠진 거예요. 2030이. 네, 이선희님, 어준아, 솔직히 말해봐, 너 쫄았지? 유해시민도 안 먹혀, 정청래도 안 먹혀, 그냥 알아서 자빠지렴. 까미님들, 초코에게 시간 좀 주시고 믿어보세요. 우리는 응원과 지지만 보내드립니다.
우리 현명한 까미님들 싸릉 네, 감사합니다. 자, 지역별로 이렇게 보시면요. 지역별로도 자, 서울이 지금 그죠? 여기 이제 서울인데 수도권에서 지금 지지율이 좀 빠졌어요. 그죠? 서울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거 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문제죠. 근데 여기 호남 보세요. 호남. 예. 전남, 광주, 전북. 자, 호남에서 그 이상한 여론조사, ARS 여론조사 보면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20%, 그러니까 30%가 나온 여론조사가 대부분 호남에서 20% 이상 지지율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이게 MBS 여론조사 보면은 80대 19예요. 80대 19. 호남에서. 80대 19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 호남에서. 그 코어가 안 빠졌단 얘기 아닙니까? 코어가 어딜 빠졌어요? 그 다음 민주당 지지층으로 와볼까요?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이죠. 예, 여기 42 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5%예요. 지지율이. 코어가 안 빠졌잖아. 85%는 거의 90% 가까이 나오는데 코어는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코어는. 민주당 지지층은 안 움직이고 있다고. 심지어는 여기 보세요.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있죠? 조국혁신당 지지자 중에 70%가 대통령을 지지해요. 조국혁신당은 그냥 털레반이라고 봐야 되잖아. 아니 털레반의 70%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해. 아무 변동이 없다는 거야. 아무 변동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진보 정치 성향별로 보시면요.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있는데 자, 진보는 76%, 자, 중도가 50%, 보수가 27%예요. 중도가 많이 줄었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죠.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지금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단이 맞는 거지. 코어는 그대로인데 중도층이 흔들린 거예요. 중도층이 2030하고 중도층, 수도권 여기가 흔들린 거야. 중도 성향이 김어준이 분석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MBS 여론조사는 완전히 틀린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전화 면접하고 ARS하고 지금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 지금 전화 면접, MBS는 이제 전화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갤럽도 전화 면접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전화 면접에서는 중도층이 많이 잡혀요. 근데 ARS는 고관여층이 많이 잡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진보층이나 보수층이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여론조사에 대한 이제 불신이 대단히 높아져 있는 데다가 여론조사가 거의 스팸화돼 있어가지고 저관여층들, 중도층들은 여론조사, ARS 여론조사에 잘 응답을 안 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가 제가 가만히 보면 김어준이 매일 이재명 대통령 코어가 이탈할 거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거다 구슬하고 있잖아. 유시민하고 둘이서. 그래서 털레반들이 제가 딱 볼 때는 ARS 여론조사에 털레반들이 과표집되는 거예요, 지금. 털레반들이 그 호남에서 20%가 떨어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선거 끝나면은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응답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게 되죠, 그죠? 우리 뉴 이재명들은 이제 여론조사 잘 안 받을 거 아니야. 김민석이 당대표 됐으니까. 그럼 뭐 국민의힘이나 중도층들도 여론조사 잘 안 받잖아요. 그런데 털레반들은 김어준이 옳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가 끝났는데 오히려 더 활성화가 돼버린 거예요. 털레반들은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됐다. 김어준이 옳다라는 거, 유시민이 옳다라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ARS 여론조사가 오면은 털레반들이 과표집되는 상황이 제가 보기엔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호남에서 지금 20%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뭐 여론조사 기관들이 장난을 치는 건지 어쩌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ARS의 특성상 고관여층, 털레반들이 과표집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거는 김어준이 사실상 여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 그 개장수가 한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어준이. 개장수가 뭐 20대로 속이고 응답해라.
뭐 30대로 속이고 응답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를 김어준이 하는 거야. 야, 대통령 지지 안 한다라고 응답해라. 이걸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털레반들은 전화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화 오기만. 전화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ARS 쪽이 훨씬 더 실제 데이터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실제 결과에 더 가까운, 실제 여론에 더 가까운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실제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도 ARS가 다 틀렸어요. ARS를 거의 다 틀렸습니다. 전화 면접 쪽이 어쨌건, 그 정확도가 더 높았어요. 자, 그리고, 그, 김민석, 여기 재밌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민석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한 기대감, 이제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김민석 대표 지지도죠. 50%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 37이 나왔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여러분 딱 보시기에는, 대통령도 50 나왔네? 대통령 50. 그 다음에 김민석 대표 50.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김민석 대표 지지율하고 커플링이 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정평가가 더 적어요.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 개헌이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48%인가? 43%가 나왔는데, 요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걸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대통령 긍정평가가 50, 부정평가가 43이잖아요? 부정평가가 43인데, 김민석 대표는 부정평가가 더 적어요. 그죠? 대통령은 43인데, 김민석 대표는 3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비슷하게 나왔지만, 부정평가는 적게 나왔다는 얘기는, 김민석 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더 놀라운 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81%예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유시민이나 정청래가 대통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높게 나올 수 있다고 해도 당대표에 대해서는 적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긍정평가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81%로 대통령과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진보층에서도 75%, 중도층에서도 53%. 절반이 국민의힘 쪽 제외하고는 긍정평가가 다 진보, 중도에서 다 높게 나와. 훨씬 기대치가 높다라는 얘기죠. 이거 김어준이 한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코어가 누가 빠졌어요? 긍정평가가 81%인데 민주당 지지층 중에 코어가 누가 빠졌습니까? 자, 그리고 그 김민석 대표 지지율을 여러분들 자, 좀 세부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흥미로운 게 하나 나와요. 자, 요 세부 데이터를 한번 잠깐 보시죠. 자, 50대 37이 나왔는데, 자, 요 주목을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님은 제가 2030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2030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을 했던 사람이 그대로 김민석 대표 지지율 조사에도 응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2030을 보면요. 아까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같은 50%인데 이 결과값이 달라요. 대통령하고 다르게 나와. 복만삼님, 털태균이 저짓하니까 우린 진정한 여론조작의 권위자 명태균을 모셔옵시다. 사회에 있을 때 그럴까요? 자, 여기 보면은 20대에서 김민석 대표 지지율이 51%예요. 그 다음 부정평가가
30%. 그 다음에 30대에서는 44%. 그 다음에 부정평가가 38%야. 여기 보면은 김어준이 말하는 코어층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님보다 지지율이 적게 나왔어요. 4050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김민석 대표보다 높게 나왔는데 2030에서는 김민석 특히 20대 이게 주목할 지점입니다. 20대에 51대 30이 나왔어요. 51대 30. 20대에서 아까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대에서 얼마가 나왔는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인데 자 20대에서 40대 45였어. 부정평가가 더 높았어요. 근데 김민석 대표는 이게 50대 머리가 나빠갖고 이걸 못 외우네요. 예. 자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40대 45가 나왔는데 김민석 대표는 51대 30이 나왔어요. 2030의 기대치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2030의 기대치가. 이걸 여러분들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30 김민석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2030 쪽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50%인데 질이 다른 거죠. 질이 다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2030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2030이 김민석 대표에 대한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50%가 넘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 2030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 옳았다라는 거죠. 김민석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2030을 강조했잖아. 그 다음에 송영길 후보도 2030 없으면 2030 없다라는 이제 슬로건을 들고 2030을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이게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어쨌건 간에 2030의 어떤 울림을 준 거죠. 반응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얘기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결과로 저는 여론조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털레반들이 좀 활성화돼 있어서 ARS 여론조사에서 좀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뭐 30%대까지 내려갔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과한 측면이 있고 지금 아마 40%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님의 실제 지지율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털레반도 지금은 활성화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이제 거품이 꺼질 거예요. 김어준이 매일 이제 구슬하면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라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며칠이나 가겠어요. 결국은 아마 9월 달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지지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기 시작할 것이고 지금 김민석 대표가 그 2030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일하는 민주당으로 아까 뭐 강의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민주당을 변화를 지금 시켜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율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제가 볼 때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닥 와닿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뭐 부동산 가지고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다 겹쳐서 그래요. 어찌 보면은 그 최민희 최고위원이 한 얘기가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언론이 문제다 지금.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언론의 문제다라는 지적을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최민희 의원이야 그 레거시 미디어를 지적한 것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레거시에서 하는 짓은 뭐냐 하면은 부동산 이슈를
계속 시끄럽게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부동산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부 때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언제 한번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정부가 집권을 하면 민주정부 집권 초기에 꼭 부동산 문제가 발목을 잡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진짜로 민주정부 때만 상승을 했는가, 이것도 한번 데이터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시끄럽게 떠드니까 국민들이, 아니 부동산에 우리 평생 불만이지, 집 없는 사람들은 계속 불만이잖아. 이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불만을 이용해가지고 민주정부를 흔드는 저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부동산 가격이 과연 민주정부 때만 올랐는가, 이거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갖고 방송 준비하느냐고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레가시 미디어는 어쨌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대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는 김어준과 최욱이 앞장서가지고 지지율 떨어지라고 구술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양상이잖아. 응? 적어도 예전에는 뉴미디어는 대통령을 방어하는 그런 방송을 했는데, 지금은 뉴미디어도 대통령을 공격하고 레거시 미디어도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옹호하는 채널들은 뭐 그 시청률이 많이 나와봐야 뭐 10,000명, 많아야 20,000명 정도, 이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언론 환경이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불리한 그런 언론 지형이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 지지율을 저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선전하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잘 버티고 있다, 저는.